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선 활동을 통해 교과서 8쪽에 나와 있는 높이 나는 그네의 작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간단히 써보았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9쪽 활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책에는 일기장에서 찾아낸 추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일기장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일기장 대신 사진첩에서 추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그림을 보면 친구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글과 함께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던 경험을 표현했습니다. 수영을 하고 있는 친구의 표정과 몸짓이 아주 크게 강조되어 있고 음파음파, 첨벙첨벙 소리까지 써넣어서 그때의 현장을 생생하게 표현해 줬네요. 마찬가지로 놀이기구를 탔던 경험이나 친구들과의 축구 대결 경험도 그 현장의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도 사진 속의 경험을 글과 그림으로 생생하게 표현해 보기 위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먼저 앨범이나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중 추억하고 싶은 사진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사진 속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 나누어 준 미술 활동지를 꺼내주세요. 사진을 보면서 활동지 한 칸 한 칸 채워나가다 보면 다음 주 미술 시간에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찍은 사진인지를 씁니다. 예를 들어 3학년 겨울 성산일출봉에 가족과 함께 가서 찍은 사진이다. 동생과 함께 말을 타며 재미있는 경험을 했다. 라고 간단히 써봅니다. 다음으로 가장 크게 그리고 싶거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다양하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동생과 나를 제일 크게 그리고 싶다. 왜냐? 사진 속 주인공이기 때문에. 또는 일출봉이 멋있기 때문에 더 크게 그리고 싶으면 크게 그리겠다 라고 써 넣으면 됩니다. 세 번째, 그림에 함께 써넣고 싶은 말이나 소감도 생각해 봐야겠죠. 사진을 찍어주는 아빠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동생 옆에는 아빠 안녕 또는 말을 타서 조금 무서운 내 옆에는 말이 무서워 라고 써넣어도 재밌겠죠. 또한 그날의 소감이나 기분도 간단히 써넣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진을 똑같이 그릴 수는 없어요. 사진 속에서 생략할 부분을 찾아봐야겠죠. 예를 들어 사진 앞쪽에 잘려있는 저 사람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빼야겠다. 또는 사진을 찍어주는 엄마 아빠의 그림자가 너무 길어서 그리지 않겠다. 라고 사진 속에서 불필요한 부분도 찾아봅니다. 마지막으로 도화지에 글과 그림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동생과 나를 도화지 가운데 크게 그리고 그 옆에는 아까 생각해 두었던 말들을 씁니다. 뒤쪽 끝에 일출봉도 그리고 그렇다면 소감을 어디다 쓰지? 하늘 배경이 넓으니까 거기다 쓰면 되겠구나 라고 적당히 공간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활동지가 완성되겠죠? 오늘 완성한 활동지를 바탕으로 다음 주에는 도화지에 직접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도화지와 색칠 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색칠 도구는 크레파스, 색연필, 사인펜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럼 각자의 활동지를 지금부터 완성해 보고 미술 시간을 마무리해 봅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